질 건강은 더 깨끗하게 더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말 깨끗하게 하고요. 여러 번 씻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외음부가 어디인지 그리고 질이 어디인지 바깥은 순하게 관리하시고 안쪽은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원칙이다. 팬티 라이너를 한다고 무조건 질염이 걸린다. 이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병원에 오셔야 하는지입니다. 이것은 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이동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이제 벚꽃이 막 피고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첫 생리를 시작한 딸에게 생리용품을 어떻게 사줘야 할지,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가려움이나 냄새, 분비물의 변화, 그리고 찜찜한 느낌, 이런 증상들이 생길 때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 깨끗하게, 강하게 씻는 것입니다. 청결제를 찾게 되고 팬티 라이너를 하게 되고요. 더 깨끗하게 관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관리를 평소보다 더 잘했다 생각했는데 예민해지고 따갑고 간지럽고 더 불편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질 건강은 더 깨끗하게 더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 논문에서도 ACOG에서도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병원에 오셔야 하는지입니다. 이것은 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왜 자주 씻는 사람이 더 자주 올까라는 내용입니다. 가려움증으로 진료실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안 씻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생관리를 안 하기보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깨끗하게 하고요. 여러 번 씻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편할 때 더 열심히 씻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좋은 균들까지도 씻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균형이 깨지게 되고 스스로 지키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더 불편해집니다. 더 불편해지니까 더 열심히 씻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과도한 세정은 외음부와 회음부 그리고 질 내에 미세 환경을 손상시키게 되고 자극을 유발하고 처음 발생했던 증상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비누나 샤워젤, 데오드란트, 버블바스, 물티슈, 세정제 등등등 많이 있죠. 이런 제품들 중에서는 우리 피부에 자극이 되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부 제품들은 오히려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더 증상을 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같은 논문에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본인의 대음순이나 소음순, 질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세정제를 사용할 때 선택을 잘 못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딸에게 알려줄 때도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몰라서 잘 못할 수 있어. 엄마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같이 해보자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생리를 시작하고 외음부 관리를 시작한 딸에게는 외음부가 어디인지 그리고 질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외음부를 관리하는 방법과 질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음부를 하나의 공간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 외음부랑 질은 다른 공간입니다. 아래쪽을 씻는다 할 때 바깥도 안쪽도 같이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관리는 정말 다릅니다. 외음부는 바깥쪽 피부예요. 땀이나 습기, 마찰, 생리혈이나 패드, 팬티 라이너, 속옷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반면에 질 내부는 일상적으로 씻어내는 공간이 아닙니다. 질 내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균이 살고 있고요. 이 균이 스스로 산성 환경을 만들어서 질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게 되면 관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거나 찝찝할 때 또는 분비물이 있을 때 안쪽까지 씻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든 논문에서 그리고 딸에게도 안쪽은 씻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해 주셔도 됩니다. 바깥은 순하게 관리하시고 안쪽은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원칙이다 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안쪽을 씻어내면 안 될까요? 락토바실러스도 있지만 오히려 안쪽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라고 하면 잠시 상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질염을 일으킨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질 내에 있는 세균을 더 많이 늘리고 균형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냄새가 난다고 안쪽까지 씻을 필요는 없다. 잠시 개운할 수는 있지만 그 개운함이 오히려 세균 감염을 늘릴 수 있다. 세균이 감염되면 냄새가 오히려 더 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외음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것도 ACOG에서 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외음부는 향이 없는 순한 세정제로 씻고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부드럽게 두드려서 말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줄 더, 외음부 안쪽은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관리를 최소한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과하지 않은 루틴이 좋은 루틴입니다. 향이 좋아야 할 필요도 없고 좋은 향이 나야 할 필요도 없고 뽀드득 깨끗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상쾌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깨끗함의 기준은 더 씻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덜 건드린다, 최소한으로 관리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 팬티 라이너는 해도 될까요? 분비물이 있거나 뭔가 찜찜할 때 팬티 라이너를 하게 되는데 무조건 나쁘다 라고 말하면 조회수는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옳진 않습니다. 2014년에 문헌고찰에서는 건강한 여성에게는 외음부, 질과 팬티 라이너 사이에서 부정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칸디다, 곰팡이 질염이 있다라면 연관성이 약간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팬티 라이너를 한다고 무조건 질염이 걸린다, 이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누구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외음부의 접촉 피부염이나 자극은 실제로 흔히 제품의 성분이나 마찰, 습기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따님이 엄마 나 팬티 라이너 해도 될까? 라고 물어본다면 라이너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가렵거나 따갑거나 뭔가 너의 피부가 변하는 것 같다 라면 라이너를 의심해 볼 수도 있어.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너의 몸의 반응을 보면서 결정하자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씻는데도 냄새가 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에 언제 오셔야 하느냐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약국약도 써봤고 세정제도 써봤고 비누도 써봤고 라이너도 줄여봤고 유튜브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해봤는데 계속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대부분 내가 덜 깨끗하게 했나? 뭔가 부족했나? 라고 하면서 더 깨끗하게 세정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질의 증상과 자가 진단이 꼭 맞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ACOG에서는 흔한 질염 같은 경우에 자가 진단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굉장히 비슷하고 비특이적이기 때문입니다. 냄새와 가려움, 분비물의 변화만으로 세균성 질염인지 칸디다인지 트리코모나스인지 비감염성 자극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그리고 본인에게도 얘기해야 할 것은 불편함이 만일 반복된다면 루틴을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원인을 확인하러 가자. 그건 병원에서 하는 거야. 그런 일이 아니야. 가장 정확한 관리야. 그리고 딸에게 이럴 때는 꼭 말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비린내가 난다든지 분비물 색이 아주 노랗게 변하거나 초록색으로 변할 때, 가려움이 며칠 이상 반복될 때, 소변 볼 때 따갑거나 잔뇨감이 들 때, 약국에서도 약을 써봤는데 잘 낫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꼭 말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안은 그대로 두세요. 씻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외음부는 최소한으로 관리한다입니다. 외음부 전용으로 나온 세정제나 물로만 세정하셔도 됩니다. 강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세 번째는 냄새가 난다고 강한 향을 쓰거나 자극이 있는 세제를 쓰지 않는다입니다. 네 번째는 팬티 라이너는 내 몸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팬티 라이너를 쓰면 무조건 질염에 걸려, 무조건 안 좋아는 아닙니다.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시고 유동적으로 사용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만일 증상이 계속되신다면 지켜보지 말고 병원에 내원해서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내가 이건 잘못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했던 게 있으신가요?
연구에서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점점 여성 관련된 위생용품들, 그리고 여성 관련된 세정제들이 늘어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게 과잉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생리를 시작한 딸, 그리고 아직 잘 모르는 딸에게 알려주면서 내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문장으로만 줄여보면요. 외음부 관리나 질 세척은 최소한으로 한다입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산부인과 또는 저희 병원을 찾아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말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은 무슨 질염일까 궁금하셨을 거예요. 세균성 질염은 어떻게 다르고 판디다는 뭐고 성병은 뭐고 같은 가려움인데 왜 치료하는 약이 달라지고 치료하는 원칙이 달라질까? 자가 치료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만성으로 가는 질염도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주변에 딸을 키우는 어머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산부인과 의사 이동이었습니다. 가려워서 오시는 청소년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겨드랑이도 그렇고 외음부도 그렇고 이제 털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털이 나면서 조금 더 이제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게 엉키기도 하고 해서 더 가려워지기도 하고 관리가 잘 안 돼서 가려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음부에 꼭 보습 잘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렵기 시작하면은 긁지 말고, 이게 나도 모르게 잘 때 긁어요. 나도 모르게,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긁기 때문에 거기 미세하게 상처가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또 감염이 되고 해서 이제 외음부가 붓거나 진짜 빨갛게 탱탱 부어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려울 때 병원 오시면 빠르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어디 가야 될지 몰라하세요. 피부과 가야 되나? 이렇게도 고민하시고. 피부과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하죠? 네, 맞아요. 근데 산부인과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니까 그럴 때 오시면 되고, 특히 이렇게 처음에 이제 외음부에 헤어가 나기 시작했을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리를 시작하고 이제 생리 패드 대고도 그렇고, 혼자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세요. 혹시 학생 때 제모해도 되냐고, 몇 가닥 난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모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해도 되기는 돼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나중에 혹시나 나중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한 번 제모를 한 번 한다고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 번 하게 되면 안 나니까, 나중에 이제 혹시나 이제 또래 관계에서 수영장에 같이 가게 될 수도 있고, 같이 목욕탕에 갈 수도 있는데, 너는 왜 없어?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친구들 간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권하지는 않아요. 아주 안 좋지 않은 이상은. 네.